무의식 속 그림자, 왜 우리는 사랑해서 반복해서 상처받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해놓고 똑같이 반복해. 이 말들 속에는 공통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 말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분명히 어디선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잠깐 이 세계의 입구를 열어봤다면 오늘은 그 무의식 안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강렬하지만 우리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존재, 바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그림자가 관계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뒤흔드는지까지. 1.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들. 우리는 스스로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나는 원래 참는 편이야. 나는 남한테 상처 잘 못 줘. 나는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야. 나는 좀 예민한 편이야. 이 말들은 전부 의식이 알고 있는 나의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은 이 자화상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평소엔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다든가 나는 착하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너무 잔인한 말을 내뱉는다든가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착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나는 나 같지 않았어. 바로 거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나답지 않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 우리는 그동안 나답다 나답지 않다라는 기준으로 보이고 싶은 나만 챙기고 보기 싫은 나를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내 의식이 켜놓은 작은 불빛 밖으로 밀려난 감정들, 욕구, 충동, 상처들. 그것들이 뭉쳐진 덩어리. 그게 바로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는 나쁜 게 아니라 수용받지 못한 나일 뿐이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그림자가 마치 나쁜 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림자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나의 감정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굉장히 솔직한 존재였어요. 싫으면 울고, 좋으면 웃고, 원하면 달라고 하고, 무서우면 매달리고, 화나면 떼를 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화내면 미움받아. 그렇게 욕심부리면 나쁜 애야. 그런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너는 참아야지. 네가 어른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안전한 나를 만들어냅니다. 착한 나, 참는 나, 웃으며 넘기는 나, 포기해버리는 나, 늘 괜찮은 척하는 나. 그러면 이 이미지에 맞지 않는 감정들은 어디로 가느냐?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으로 내려갑니다. 억울함, 질투, 공격성, 욕망, 의존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도 좀 사랑받고 싶다는 울음. 이 감정들이 그대로 뭉쳐서 내 마음 한켠 빛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슬그머니 내려앉습니다. 융은 이걸 가리켜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림자는 나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잠깐 내려놓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나의 일부라는 겁니다. 3. 사랑과 관계는 왜 그림자를 깨우는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무너지는 장면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 벌어지지 않나요? 혼자 있을 땐 그럭저럭 잘 버티는데 유독 연인 관계, 가족 관계,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제일 많이 흔들리고 제일 많이 후회하고 제일 많이 내가 왜 그랬지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틈 사이로 무의식이 더 많이 새어나오기 때문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연기할 수 있어요. 친절한 말투, 사리 분별되는 태도, 적당한 거리감. 하지만 누군가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특히 감정적으로 연결될수록 의식이 만든 나의 이미지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숨겨둔 그림자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4. 투사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할 때 진짜로 보는 건 누구일까? 융의 심리학에서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 하나가 바로 투사예요. 투사는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놓고 그 사람 탓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숭배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절대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드럽게 말하고 조심하고 맞춰주고 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느낍니다. 와,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말할 수가 있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정말 그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어서 내 감정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평생 억누르고 산 공격성과 직설성이 그 사람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걸까요? 쉽게 말해, 내가 감히 허락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서 너무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게 투사입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부러워하던 어떤 면, 내가 나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못했던 감정,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열정과 생동감이 어떤 사람 안에 또렷하게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한테 미치도록 끌려. 정말 그 사람이 특별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숨어있던 나의 그림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사랑의 패턴, 사실은 그림자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비슷한 사람을 자꾸 만나지? 왜 나는 늘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왜 나는 사랑만 시작하면 나를 잃어버리지? 이 질문 뒤에는 대부분 어린 시절 혹은 과거의 중요한 관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감정을 다시 복구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건강한 사람 만나고 싶어. 이제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만나야지. 하지만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전에 끝맺지 못한 그 감정을 이번에는 다르게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슷한 구조의 사람을 다시 초대합니다. 나를 잘 돌봐주지 않는 사람, 나를 애매하게 대하는 사람, 갑과 을 같은 구조로 나를 대하는 사람, 내가 늘 맞추고 이해해야만 유지되는 관계.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랑을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하면, 이번에는 내가 더 이해해주면, 이번에는 내가 더 참으면 달라질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 그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옛날 상처의 리메이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이 실패를 통해서도 말을 건넵니다. 봐,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바꿔야 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사랑을 기대하는 방식 자체야.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사랑의 패턴은 처음으로 멈출 수 있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6. 그럼 우리는 그림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 알겠어. 내 안에 그림자가 있고 그게 사랑과 관계를 흔들어 놓는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어쩌라는 거야? 완벽하게 고치거나 무의식을 다 파헤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작고 더 인간적인 일들입니다. 6-1. 첫 번째,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사람일 수도 있어. 이 문장은 자기 비난을 멈추는 첫 문장이에요. 실수하거나 관계에서 또 무너질 때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이유를 무조건 욕하기 전에 한 번은 들어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내 안의 그림자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를 무조건 쫓아내지는 않는구나. 6-2. 두 번째, 반복되는 장면의 밑줄 긋기. 모든 것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반복되는 것들만 체크해도 충분해요. 늘 비슷한 말에 상처받는 지점, 비슷한 장면에서 터지는 감정, 비슷한 구조의 사랑. 그 순간 잠깐 멈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아니면 어디서 본 적 있는 패턴이야? 만약 또야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림자가 들고 있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완전히 같은 결말로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어요. 6-3. 세 번째, 나의 못난 면을 누군가에게 말해보기. 그림자는 늘 혼자 있을 때 더 커집니다.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추한 감정도 있다. 나 이런 마음도 든다. 이런 걸 조심스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번쯤 꺼내보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전환을 가져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아, 이걸 말해도 버려지지 않는구나. 이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조금씩 물에서 그냥 나의 일부로 변해갑니다. 7. 마무리.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사랑과 관계는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생 피하고 살아온 감정의 방들을 이제는 한번 열어보자라며 노크해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처를 무조건 이해하자는 말도 아니고 모든 걸 용서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금만 덜 잔인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관계에서 무너질 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깊은 무의식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는 그 무의식 안에서도 그림자라는 친구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그림자와 무의식이 사랑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말하는지, 집착, 의존, 이별 후 후폭풍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들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면, 지나온 관계의 장면이 하나 떠올랐다면, 그건 아마 당신 안의 무의식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순간일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얘기도 조금 들어볼래?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가 조금 덜 외롭기를, 조금 덜 두려워지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할게요.